여러분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요, 약간의 그 변화가 리얼미터에서조차도 있었습니다. 뭐 변화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라고 앞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 한국당 대신에 오늘 2시에 이 출범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새머리를 해가지고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섭섭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비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진짜 딴 데서 있던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고 또 아스팔트에서 그 고생했던 분들은 또 따로 당차려 나가고 또 시민단체들 시위 함께 했던 이 시민단체들을 사퇴를 하고 이런 건 참 가슴이 아픈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도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분들을 다독이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리얼미터에서 그런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페이크 미터라고도 하는데요. 민주당하고 그 자유한국당, 이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 조사는 이제 자유한국당인데요. 자, 민주당이 약 40%, 39.9%의 지지율,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32%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의 격차가, 이것도 좁혀졌다 했는데 이제 7.9%, 한 2% 격차가 리얼미터에서 갤럽에 의해서 더 좁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요, 미래통합당만 이제 잘하면 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다가 헛발짓을 한다거나 또는 정말 요만큼이라도 민의를 배반을 한다든가 또 거만하다든가 그러면은요, 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꾼들인 그 이해찬을 비롯한 민주당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 정신 차려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폭스님, 눈 온 날 흰 옷이네요. 깨끗한 기분. 네, 우리 이 나라의 오염을 다 덮고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했으면 합니다. 박세아님, 벤틀리님, 이찬보물님, 네, 베로니카님, 아유, 베로니카님 오랜만입니다. 프리버드님, 막걸리가 좋아. 네, 김문수는 광장의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민심은 통합이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좀 김문수도 이렇게 좀 껴안아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김문수라든가 저는 정관웅 목사님이, 이분들이 애국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진짜 우리 우파 쪽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한 자리 차지하고 들어와 있는 거 보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아휴, 참 그 사람이 얼마나, 제가 한나라당 시절에 있을 때 한나라당 맨날 고발하고 저도 고발하고, 정말 그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또 그 최고위원 딱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무리 중도도 좋지만은 김문수라든가 또는 정강훈 목사, 또 그리고 뭐 자유시민연대 이런 분들의 입장이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아니 애쓴 사람들을 이렇게 더 해야지, 어디서 왜 꼭 어떤 느낌들냐면 새엄마가 데리고 온 남의 자식들을 본 듯한 느낌이 제가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커다란 이 물줄기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이 김영호나 황교안이나 또는 이 박형준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데려오려고 삼고초려를 했는데 김문수나 정강훈 목사님, 또 이 자유시민연대 식고초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동현님께서 오히려 김문수 의원은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국회가 열려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하자면은 후보자들의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다가요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거 인쇄하기 전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엔드김님,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고발보다는. 참 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 저도 그런 점에서 참 이 민주당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이해찬이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검찰에서 아주 대대적인 수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선거법 이거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이 윤석열에 대한 아주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우리 민주당도 이제 적대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가 아주 그냥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이 이해찬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해찬이 이 문제의 인밀이 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그야말로 단 한마디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네가 시스템 공천을 해가지고 뭐 현역을 20% 교체하겠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인밀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이해찬 이름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랐다고 하고 다들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건 민주당 정서에서 볼 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해찬이란 사람은요 아주 깨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치지 않고 무슨 일이 그 뭐 해결한다든지 뭐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거를 눈 뜨고 극고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이 인밀이 고발에 대해서는 100% 알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전님께서 지난번에도 후원해 주셨는데요. 눈이 펑펑 왔어요. 좋은 아침 오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전님 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프리송님께서 안영아님 말씀대로 기득권 좀 내려놓지. 맞습니다. 지금 뭐 어저께 박인순, 그 다음에 오늘 정가빈이 이제 불출마 선언한다 하는데 진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친박 의원들입니다. 그동안의 기득권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친박 의원들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받았을 때 코빼기도 안 보였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갖고 이 삼성동 자기 집으로 왔을 때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누구누구 나왔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현역 의원들 중에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친박이라고 한 사람?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뭐 자기가 멘토라는 동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국회의원 배지를 뭐 7선인지 8선인지 달았던 그 노회한 서청원 그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청원이 대신에 빨간 그 저기 오버코트 입은 자기 와이프를 보냈습니다. 이선화를.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참 정치 더럽게 한다. 서청원이 진짜 쓰레기다.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청원이는 박근혜 대통령 그 집 문 앞에서 맞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근데 서청원이 탁 탈당하면서 싹 얼굴 안면 까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 자기가 다음 총선에 안 나온다는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공화당이나 뭐 홍문정이나 여기에 붙어가지고 비례대표 2번 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친박인데요. 친박들 먼저 석고대죄하고요. 싹 불출마해야 됩니다. 아니 친박이니 골박이니 뭐 충박이니 온갖 말을 다 해놓고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진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문수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레스테라님 말씀 맞습니다. 이 사욕 채우는 사람은 전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가. 이 김문수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도 참 왜 김문수가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커다란 이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시 당을 꾸린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문수 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김문수 의원은요, 친박도 아니고 오히려 당했을 때 박근혜 대표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석방돼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김문수 의원이 이렇게 소리쳐서 그 외치는 데는 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외부자들 이 방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정말로 궁금한 것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의 와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가동됐는가? 이 탄핵에 가동된 시스템이 자기가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친박들도 너무 이상하게 움직였다. 여기에 뭔가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의문을 파헤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떤 장치가 또 특히 친박들까지도 딱 입에 재갈을 물리고 완전히 입 다물고 있었던 서청원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에 왔을 때도 기껏해야 집 마누라 거기서 키도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구석배기에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이왕이면은 뭐 앞세울 수도 있는데 너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석배기에서 서청원이 마누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카메라가 잔뜩 이렇게 비춰야지 알고 있을 정도로 구석에다가 뭐 흔적도 없는 것처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정말 얼굴만 숟가락만 얹은 식으로 거기에 왜 있게 했을까?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또 그 뒤에 음모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그게 궁금하다 이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이 모든 분들 말씀대로 이 뭐 프리송님, 레스드라님 다 이 나라 걱정뿐입니다. 네, 또 미전님께서도 같은 심정이겠죠. 딸기파파님, 네. 딸기파파님이 오늘 글 올려주셨는데 항상 활기찬 여옥대첩 응원하신다고요. 이 송파갑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소식이 안 원장께 의미가 있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디에 출마하셔도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걸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같은 그림으로서는 뭐 안영환 의원한테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 자유시민연대의 5명의 이름으로 함께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뭐 공천도 같이 받지 않겠다 이랬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안영환 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한국 정치 알 수 없어 아니겠습니까? 네, 박오드리 햇번님 반갑습니다. 참 박오드리 햇번님은 제가 이제 저희 이 사이트에 이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나 하고 가끔 이렇게 둘러볼 때 보면은 다른 사이트에서도 참 좋은 글 올려주시고 한결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우파에. 네. 자, 네이크로바님, PH14님, 네. 우리 서로 응원하죠. 네. 엔드김님께서 미전님, 이금영님께 감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와, 우리 총무님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동현님, 문주당은 원래 이중적이잖아요. 앞가디가 다른. 네, 맞습니다. 네. 근데요, 이 친여 인사들, 이른바, 이 조국 백서에 이제 뭐, 이 필자로 들어갔다는 뭐, 고일석이라든가 또 변호사라는 최성식이 이런 사람들이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하면서 이거를 또 막 그냥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45조 위반이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깨문들 문바들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해시태그를 마치 엎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발할게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면서 와 마구마구 이제 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청와대에 신동호라고 문재인의 연설을 쓰는 비서관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안영환하고 저하고 진짜 한심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연설문을 이상하게 써주냐. 우리가 맨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다급했나 봐요. 그리고 문재인이 다급하게 아유 막 이랬나 봅니다. 우리가 고발해줄게.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것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더 막 안 좋게 내리꽂으니까 글까지 올렸어요. 이 신동호 연설 비서관이 페북에다가 이 진보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은 승리를 오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파국이 온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보는 너희들 고일석이라든가 최성식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백계문, 문바, 달래반, 달좀들 너희들 이러지 마.
이러면은 니들이 오히려 판을 깨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준엄하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바로 문재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연설 비서관의 글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을 쫙 돌려봤는데 완전히 깨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서울에서는 완전히 지금 강력한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된다면 전국 선거는 해야 할 보나 마나입니다. 호남 빼놓고는요, 완전히 민주당이 뭉개지는 선거다. 대패하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문재인의 연설 비서관이 이런 글까지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미리에 대한 이 신상 털기라는 게 제가 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고대 연구 교수라고 했는데 이게 뭐 교수냐, 뭐 안철수 캠프에서도 있었다, 뭐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캠프에서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옛날에 뭐 서울시 시의원에 말하자면 한나라당 시의원으로도 나갔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인미리에 대한 이 신상 털기라는 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고 좀 있다가는 여러분 사생활 터는 것까지 나오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미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벌써 이른바 이제 문바 그 사이트라든가 일부 극렬한 달좀 맘카페에서는 인미리의 사생활까지 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이렇게 치마 속을 이렇게 들춰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의 치마 속을 들춰보는 게 이 남자들이면은 뭐 그거 더 추악하긴 하죠. 근데 여자들이 또 여자의 치마 속을 들춰가면서 맘카페에서 인미리가 어쩌고 저쩌고, 와,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지지자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극렬 팬클럽, 팬덤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이돌을 망치는 것은 이른바 사생팬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생팬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사생팬 아시죠, 여러분? 뭐 어떤 아이돌이 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쉬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옷장문에 딱 열어두니 거기서 사생팬이 까꿍 하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아, 이거 실화예요. 응? 그러니까 언젠가는 문재인이 정말 막판에 막 이 문바들 뭐 대깨문들 난리 치는데 정말 청와대 안에서 아이고 머리야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방문 열고 옷 갈아입으려고 딱 문 열었더니 옷장에서 까꿍 문푸 하고 달림 막 이러면서 굿이브닝 하고 나오면은 문재인이 아마 쇼크사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런 극렬 대깨문, 극렬 팬덤은요, 아이돌을 망치고 문재인을 망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인미리건에 대해서 뭐 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총대를 맸다는, 문풀을 사랑한다는 이 대깨문들과 좌좀, 달좀들, 결국은 문재인을 쇼크사로 몰아넣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참, 그렇죠. 박오드리 헵번 폄하 발언이 대단하다. 네, 대깨분들 진짜 나쁘다. 딸기파파님께서 인미리가 캠프 출신이라고 비난받으면 장하성은 어쩌고요. 그렇죠. 장하성은 막 안철수하고 손잡고 막 그냥 사진 찍고 한때는 장하성이 안철수의 멘토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여준이를 밀어내고, 그러니까 윤여준이가 그 안철수 북콘서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기획해주고 그랬는데, 아, 윤여준이 멘토냐 하니까 이 안철수가 나한테는 한 윤여준 같은 사람 300명이 있다 해갖고 윤여준이 그날로 그냥 보따리 싸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게 장하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갖고 먼저 뭐라고 해야지 순서가 맞는 거지. 이 인미리 갖고 이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금신현님께서 이념들은 북한 사이버 부대들로 의심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안 원장도 얘기했지만 북한 사이버 그 해커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발호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태영호 공사, 우리가 이제 태영호라는 이름 대신에 태구민이라고 자꾸 머릿속에다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들 만나면 그 태구민이 말이야 이러면, 아니 태구민이 누군데? 이러 태영호가 그때 북한 애들이 테러할까봐 주민등록에 태구민으로 했대 이러면서 자꾸 알려주셔야 됩니다. 꼭 당선돼야죠. 사실은 선거에서요, 이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성일 씨가 이름이 강영일인가 뭐 그래요, 본명이. 그랬는데 계속 이제 떨어진 거예요. 왜? 강영일이가 신성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름을 개명을 해서 강신성인이라고 해가지고 4번째인가 3번째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태구민, 아예 태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되기는 합니다.